안녕하세요. 익스트림 네트워크스에서 SE로 근무하고 있는 원철기입니다. 오늘은 유튜브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서 인사를 많이 드릴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2022년 이매년 새해에는 행운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저희 익스트림 네트워크스에서 정의하고 바라보고 있는 미래의 데이터 센터인 익스플로우 에포톨리스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모든 것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 익스트림 네트워크스가 정의하고 있는 익스플로우 에포톨리스 데이터 센터가 무엇이고 어떤 솔루션인지, 그리고 이로 인해서 IT 인프라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익스트림에서 바라보고 있는 미래의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인 익스플로우 애프톨 리스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IT 인프라 시장 동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청취하고 있으신 분들의 대부분은 데이터 센터 관련 서버 또는 네트워크 엔지니어 분들이거나 개발자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 센터가 트래픽이 계속해서 증가해 왔고 서비스 플로우는 복잡해지고 연결되는 IT 디바이스가 증가해온 사실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데이터 센터가 그래 왔던 것처럼 미래의 데이터 센터는 어떻게 변화할 건지에 대한 데이터 센터의 동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IT 리서치 기관인 IDC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사용자들은 인터넷, SNS, IoT, ERP 등의 시스템에 연결되어서 하루 평균 발생시키는 상호작용 횟수가 2015년도 기준으로 평균 85건에 불과했던 것이 2025년에는 평균 4,785건으로 증가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계산한다면 약 8초에 한 번씩 이메일이나 센서, 업무 등의 프로세스에 연결되어서 데이터 상호작용을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너지 리서치 그룹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2021년 4분기 현재 전 세계 초대형 데이터 센터,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가 약 600개 육박할 걸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텔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트래픽은 매년 2배씩 증가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한 현재 데이터 센터에는 물리적 X86 서버보다는 논리적인 VM, 버추얼 머신이 더 많이 설치되어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둘의 차이는 더 많이 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데이터 센터 규모는 더 커지고 연결되는 서비스는 더 복잡해지고 트래픽은 더 증가할 것이라고 모든 IT 리서치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런 통계 정보와 미래의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변화할 것이란 중심에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따른 언택트를 넘어 온택트의 시대로 진정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로 가속화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예측들이 외의 데이터 센터에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규모는 더 크시고 트래픽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서비스는 더 복잡해지지만 우리의 데이터 센터는 더 빨리, 더 민첩하게, 유연하고 효율적이게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참 쉽지 않고 어려운 요구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통계 정보와 미래의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변할 것이라는 중심에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더 빨리, 민첩하게, 유연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요구사항을 계속해서 듣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데이터 센터 요구사항들이 왜 시장에 생겨났고 가속화되고 있는 중심에는 코로나 팬데믹이 같다고 말씀드렸고요. 언제 어디서나 지리적, 물리적, 공간에 관계없이 자세히 IT 인프라에 접속해서 어드밴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 통신망으로 현재 코로나 팬데믹 시점에서는 5G 네트워크 서비스가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IT 인프라, 데이터 센터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이 중에 5G 통신망 서비스를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5G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특정 사용자 환경 및 요구사항에 따라서 다양한 시스템을 조합하고 구성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컴포스빌리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G 네트워크 서비스는 기존 단순하게 네트워크 통신에
인터넷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특정 사용자의 환경 및 요구사항에 맞게 5G 네트워크 통신망 서비스를 민첩하고 빠르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라이빗 5G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환경에 따라서 5G 네트워크 통신망을 쉽게 증설하고 축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5G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AR, VR, 가상진단 현실, 자율주행, IoT 사용, 그리고 자사인 IT 인프라에 연결할 수 있는 프라이빗 5G 서비스 등이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을 통해서 시간, 공간, 위치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IT 인프라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5G 네트워크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진정한 5G 네트워크 서비스인 앞서 설명드린 AR, VR, 자율주행, IoT, 그리고 클라우드 게이밍, 자사의 IT 인프라에 연결할 수 있는 프라이빗 5G 연결 서비스 제공에 발맞추어 데이터 센터는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포지션에 위치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5G 네트워크는 중앙에서 트래픽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NSA, Non-Stand Alone 모드로 디자인되어서 동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요구사항들과 서비스들을 초지연으로 빠르게, 민첩하고 유연하게 트래픽 및 서비스를 처리하는 방식으로는 SA, 스탠드 언론 모드로 디자인되고 동작되어야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디자인이 SA 모드의 디자인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탠드 언론 모드로 구성을 하고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NSA 모드로 디자인되어 있고 동작되어 하시는 중앙에서 트래픽을 처리하고 서비스를 처리하는 방식에서 추가로 MEC, 모바일 엣지 컴퓨팅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MEC는 진정한 5G 네트워크 서비스 요구사항들을 초지연으로 빠르고 민첩하고 유연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각각의 지역의 작은 데이터 센터인 MEC,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 구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중앙에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 그리고 지역에는 작은 데이터 센터가 각각 구성되어서 고객의 환경 및 요구사항에 맞게 다양한 시스템을 조합해서 시스템을 빠르고 민첩하고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5G 네트워크 통신망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런 새로운 5G 네트워크 디자인 방식의 SA, 스탠더 언론 모드의 디자인을 통해서 5G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미션 크리티컬한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를 들어서 병원이나 공공기관 인프라의 전기나 수도, 가스 관련된 정보 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선으로 하나하나 연결해서 구성하기 힘들었던 CCTV나 동영상 서비스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초지연 서비스를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되는 가상 증강현실,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춘 프라이빗 5G 네트워크 서비스 등이 사용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의 5G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선언한 나라는 전 세계 약 43개국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지표로 표현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가 가입한 대부분의 나라가 이런 형태의 새로운 5G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한국 역시 주요 통신사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 상황에서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5G 통신망뿐만이 아니라 작은 데이터 센터부터 큰 규모의 자체 데이터 센터들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개발 부서 또는 그 서비스를 요청하는 부서에서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팀에게 어떤 서비스에 제공에 필요한 사항들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프라팀은 이 요청받은 사항들을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설정 부분을 검증 후 실제 인프라 스위치에 도입하고 난 다음에야 최종 엔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가 제공되어 왔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프로세스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되거나 삭제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빠르고 민첩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인프라팀의 요청사항들을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설정 후 실제 인프라에 도입되는 과정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보시는 소스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어떤 특정 그 클라이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화면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데스티네이션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특정 어떤 서비스의 목적지 서버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 가정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비스 팀이 데이터 센터 팀에게 어떤 서비스를 런칭을 해야 되고 그에 필요한 IT 인프라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이 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팀, IT 인프라 팀은 데이터 센터의 스위치를 설정 및 기술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인터페이스를 설정하고 VLAN을 설정하고 그리고 L2 네트워크에서 서비스 연속성을 가기 위해서 이중화를 구성하고 이중화 구성에서 루프를 차단하기 위해서 스패닝 트리를 설정하고 그리고 L3를 건너가기 위해서 IP를 설정합니다. 또한 IP를 설정한 다음에 게이트웨이 이중화 프로토콜인 뭐 VRLP라든지 HSP 같은 프로토콜을 설정을 하게 되고요. 거기 위에 데이터 센터에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으신 보안 설정이 있다면 보안 설정, 그리고 안정적으로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서 QoS, 그리고 라우팅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드밴스하게 트래픽 엔지니어링 하기 위해서는 뭐 PBR이라든지 그리고 모니터링 솔루션을 붙이기 위해서는 또 미러링, 그리고 엔드 투 엔드로 만약에 L2를 확장해야 된다면 VXLAN 같은 이런 복잡한 계층별로 연결해야 되는 프로토콜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프로세스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빠르고 민첩하고 효율적으로 IT 인프라를 운영 및 관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장표는 실제 저희 고객의 한 데이터 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단 16개의 데이터 센터 스위치의 서비스 플로우 정보를 선으로 그은 겁니다. 이 플로우가 한 줄 한 줄 추가될 때마다 앞서 설명드린 데이터 센터의 IT 인프라 팀에서 기술적인 검토와 설정이 이루어져야 구성이 됐던 부분이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는 빠르고 민첩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용,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네트워크 자동화가 도입돼야 되는 부분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발 부서나 서버 부서 또는 컨테이너 환경과 같이 플러그인이나 API를 이용해서 자사의 IT 인프라를 바로 자동화해서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되고요. 또한 네트워크 부서 역시 자체적으로 네트워크 자동화 솔루션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쉽고 빠르게 민첩하게 구성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데이터 센터 IT 인프라를 쉽고 빠르게 그리고 민첩하게 구성할 수 있는 자동화 방안을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저희 익스트림 네트워크에서는 익스플로 애프터리스 데이터 센터 솔루션 중에 EFA, 익스트림 패브릭 오토메이션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해결 방안으로. 그럼 EFA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EFA를 통해서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네트워크 자동화를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는 네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처음 데이터 센터에 인프라 스위치를 배송받으시고 단순하게 케이블만 연결하면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데이터 센터의 복잡한 언더레이와 오버레이를 구성을 완료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런 플러그 앤 플레이 솔루션의 중심에는 EFA라는 익스트림 패브릭 오토메이션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서버 또는 네트워크 엔지니어 그리고 개발자분들까지도 네트워크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데이터 센터의 복잡한 패브릭의 자동화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EFA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작은 싱글 렉 서버판부터 리프 앤 스파인 구조의 3티어 아키텍처부터 5G 스테이지 규모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까지 디자인과 규모에 제약 없이 모든 데이터 센터의 패브릭의 자동화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 EFA 어플리케이션은 직관적인 단 몇 줄의 명령어를 통해서 네트워크의 지식이 전반적인 지식이 없는 서버 엔지니어나 심지어는 개발자분들까지도 데이터 센터의 복잡한 언더레이와 오버레이, 패브릭을 구성을 자동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서 간략하게 설명드린 것처럼 EFA는 익스플로 애프터리스 데이터 센터의 패브릭의 자동화를 제공하기 위한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EFA는 노스바운드로와 노스바운드 쪽으로는 디바이스 AP를 사용해서 데이터 센터의 패브릭에 자동화를 제공함으로써 민첩한 데이터 센터의 패브릭을 제공합니다. 또한 EFA는 다양한 에코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는 플러그인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VMware vCenter, 오픈스택의 ODL 컨트롤과 연동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런 에코시스템과 연합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의 패브릭의 자동화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노스바운드 API를 오픈해 줬습니다. 서드파티 오케스트레이션 툴들과 연동할 수 있는 오픈 네트워크의 길을 열어두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EFA는 하나의 싱글 포인트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 인프라의 IP 패브릭의 자동화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OS 파일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VM 서버에 바로 설치할 수 있는 OVF 파일 확장자 뿐만 아니라 서버에 바로 설치할 수 있는 타르 형식의 바이너리 형태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익스트림에서는 EFA라는 이 어플리케이션 솔루션을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 센터의 패브릭의 자동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기술적으로 조금 더 체크를 해보면 데이터 센터의 VLAN이라든지 그리고 두 개의 스위치가 한 대의 스위치에서 링크 오리션을 연결한 것처럼 기술을 보일 수 있는 멀티 링크 오리션이라든지 그리고 그 복잡한 언더레이 구성인 EBGP 및 그리고 VXLAN 오버레이의 VXLAN, 네, BGP, EVPN 기반의 VXLAN 그리고 각각의 리프 스위치의 고유한 L3 게이트웨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애니캐스 게이트웨이 그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서비스별로 네트워크를 논리적으로 망분리할 수 있는 터넌트 기반의 네트워크 등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EFL을 통해서 자동화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간략하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익스트림에서는 EFL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2018년도 1세대부터 지금까지 최근 2세대까지 계속해서 릴리즈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데이터 센터의 중심 어플리케이션으로 릴리즈 계획을 계속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 EFA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르, 바이너리 형식뿐만 아니라 VM에 바로 설치할 수 있는 OVF 파일 등등 다양한 확장자로 OS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EFA의 상당히 좀 장점 중에 하나인 부분이 이 EFA 어플리케이션은 연구 라이센스나 또는 매년 갱신해야 되는 서브스크립션 라이센스 정책이 아닌 무료로 고객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그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있다서 기술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 택팀을 통해서 테크니컬 어시스턴스 팀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기술 지원을 함께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현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익스트림에서는 애프터리 이스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포트폴리오가 되겠습니다. 고객의 환경과 조건에 맞춰서 다양한 곳에 포지션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준비되어 있고요. 리프, 스파인, 슈퍼 스파인, 그리고 보더 리프, 보더 라우터 포지션까지 다양한 IT 인프라 스위치가 현재 레디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프라의 자동화 및 관리, 가시성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도 현재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엔드투엔드로 지원할 수 있고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익스트림 네트워크스의 데이터 센터 솔루션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익스트림 네트워크스 코리아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세미나는 여기까지이고요. 긴 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